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금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검토를 쭉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인권 문제로 뭐 접수됐던 그런 사례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인권 관련돼서는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통계는 없고요. 다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그 잘못된 행정 처분에 인해서 그동안 계속 반복적 민원을 내고 그러는 분들이 고충 처리를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감사관을 통해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좀 민원을 넣어서 감사관에서 이제 조사하는 그 차원이지 현재 인권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다. 예, 좀 이건 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제 15조 평택 시민인권센터 여기 보면 1항에 이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인권센터의 업무에 보면 이 시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평택시 및 해당하는 기관이 이제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고 출연기관, 뭐 위탁받은 기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하는 이런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시민도 좀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의 개념은 이제 보통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산하기관, 유사한 산하기관들이 공공의 그 권한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 국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침해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걸 주안점에 두는 거거든요. 예. 시민과 시민 간의 단체와 단체 간에는 민사로 해결하는 거고 요거는 공공기관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 구제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그와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이제 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고 이제 시민이 우리 공적인 관계와 관계 있을 때 침해에 대한 그런 인권에 관한 것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기관, 공적인 기관을 상대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 해당한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시민이 인권 침해 이런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 접수 및 상담을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그 외에 인권 보장이나 인권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다 시민도 다 해당되는 거고 교육이나 홍보, 실태 조사 이런 것들. 그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택 시민 인권센터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좀 뭐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기본 계획들 수립하고 하면서 진행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 인권센터를 설치한 것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김영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국에 조례가 14군데가 경기도만 이제 14군데 경기도 포함해서 지자체가 조례가 돼 있고 그 중에 인권센터가 설립된다는 경기도하고 수원하고 광명 3군데예요. 그래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시민의 홍보라든가 계도 활동, 교육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지자체가 이제 많은 편이고요.
인권센터를 두는 쪽에서는 인권옹호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권익과 이제 침해되는 인권과 침해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국적으로 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행부에서 그 의견 주실 때 그 지금 접수하고 상담하고 인권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권리구제는 지금 인권위원회 쪽에서 그 권리구제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거는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지금 하는 게 맞다. 이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권센터에서 그런 인권옹호관들이 그런 역할도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인권센터하고 위원회하고 이원화돼서 합의제 기능을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15조 2항에 보면 인권센터 업무에 이제 각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호 1호에 보면은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해당 기관 등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접수 상담 권리 구제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합의제로 가려면 인권센터에서는 접수하고 상담만 하고 나머지 그 상담된 내용을 위원회에 이첩을 하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 의결 권고까지 하는 그 권리 구제 기능을 이제 위원회에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우리 인권옹호관 여기에 보면 인권옹호관을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예, 뭐 상임 인권옹호관과 비상임 인권옹호관 해가지고 2명 이상 뭐.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조례에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냥 뭐 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다. 뭐 상임 이런 정도로 하고 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하다 예, 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가 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량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실은 이게 최초에 김영 의원님 준비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과장님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해 시간에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관과 민에 관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인권 지향적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받기 위한 이 조례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개념에서는 이제 맞는 거고요. 관을 이용하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인권 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올바르게 잘 받기 위해서 현재 이 인권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맞나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인권센터는 우리 아까 15조의 규정에서 보면은 인권 침해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가항목부터 라항목이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평택시민 소속 행정기관부터 해서 라항목에 평택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시설 등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민간과 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민사상이라든가 여러 기타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결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행정행위에 의해서 침해되는 권익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인권센터의 기능이. 그래서 옹호관들이 좀 전문가들이 좀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이유는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원님들도 이거는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 방향성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생각하는 내용과 저희 의원님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에서 인권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왔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존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민과 민 시민들 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그 사례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고민을 해왔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존중받고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관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권지향적인 행정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하고 민원 뭐 고충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민 옴부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까 저희 정회 시간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방향성을 이 조례안에서 다시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좀 김영 의원님께서도 예, 한번 네, 김영 의원님. 지금 바로 끝나신 거예요? 김영 의원님.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옴부즈만이나 감사관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시죠. 이 부분은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의 이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이 굳이 있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한 그 감사관에서 하는 그 조사 업무나 옴부즈만에서 하는 거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민원 같은 이제 행무처분으로 인해서 불복이 있거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옴부즈만이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고 이게 접근하는 거고 인권이라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여러 가지 뭐 평등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행정처분을 떠나서 어떤 마음적으로 느끼는 거 이건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좀 침해받는 그런 감정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에서법에서 말하는 그런 업무하고 옴부즈만에서 다루는 그 영역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유정아 의원님. 그러니까 단순 민원 업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 지향적 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평택시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의 고민은 이것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모든 인권, 시민들의 모든 인권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은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인권지향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설명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맞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권 조례는 과장님은 관하고만 연결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말하는 건 시민 누구나 맨 앞에 목적이 있잖아요. 시민이란 여기 보면 인권이란 이 조례는 평택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모든 시민들 중에서도 관하고 연결된 부분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권리 구제를 논했을 때 침해 사례를 논했을 때는 여기서 정의한 대로 15조 인권센터에서 업무 정의한 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각호에 이제 가나다라가 나오는 게 이 자체가 그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게 이 공공기관 쪽에 침해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개인 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인권 침해를 저희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법의 영역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사법으로 이거는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국민이나 시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인권 교육을 계속 합니다. 이거 사인 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인권 침해 사례다. 이런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 조례상에는 그 교육과 홍보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침해 사례 있을 때는 가나 조사에 다라 대한 부분 이런 그거는 이제 조사에 사라는 거 그런 그 한정돼서 행정기관과 대한 거. 그 감독을 받거나 보조를 받는 그 단체 안에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를 조례 명시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권리 구제 네네,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네네. 관하고 연결돼 있다 예. 이거잖아요. 네. 이제 그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 조례 안에 보면 15조 2항 1호에 그 평택시 행정만 따지는 게 아니라 행정,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평택시 출자 출연기관, 평택시 사무에 위탁을 받은 기관 그리고 평택시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등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접수, 인권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그 부분이지 우리 이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거 조례 그리고 전국에서 조례가 이제 243개 조례가 있는데 각 해당 지자체의 산하 시설까지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이 뭐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 인권을 뭐 저희가 여기다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 그 인권의 그 질을 높이는 그런 거로 이제 저희가 지향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서관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96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 일수와 기간을 확대하고 시간의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첨부 기준 등 절차를 현행화하였으며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휴가 10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휴가 10일을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7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정 전에 429통 421이 4143반에서 조정 후 435통 423리 4193반으로 총 6개 통 1계리 50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4개 읍동으로 청부급은 전원주택 단지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1계리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비전 2동은 공동주택 1000세대 초과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교동과 고덕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5개 통 47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